늦가을 정취를 흠뻑 머금은 동진강 숨은 익산. 천년 고도 역사의 도시 익산의 재발견. I woke up to sunshine in a city I wish was mine.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오감이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동행. 자연이 선물해준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찾은 색다른 여행의 매력. 비우고 채우는 힐링 도시 익산으로 떠나볼까요? Took a stroll down the riverside.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 근데 누구세요? 오늘 소쩍새를 찾아오신 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사실 소쩍새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여기서 그 해설사 한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시면 혹시 혹시 그래요, 맞아요. 그럼 해설사분? 예, 찡. 그렇구나. 그러면 빨리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출발합시다. 자, 그럴까요? 네. 출발. 익산의 가을은 국화로 시작해서 국화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각기 다른 향기와 색을 뽐내며 아름다운 조형물로 탄생한 국화 덕분에 하루 종일 꽃향기에 취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천만송이 국화의 매력. 익산의 진한 가을 향기가 온몸에 전해집니다. 이번 국화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축제는 저희가 12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익산시가 네. 유네스코에 문화유적이 등재된 기념, 네.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네. 또 KTX 역사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익산시가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쌍마를 만들었고요. 쌍마. 백제 유적을 전시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앞에 보시는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으로 해서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12만 점의 국화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명물 국화축제. 매년 관람 인원의 70% 이상이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입니다. 은은한 향기처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미소 짓게 하는 국화의 매력. 내가 서 있는 곳이 명당이요 누구나 모델이 되죠. 국화축제 이번에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 번째? 한 번 왔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화는 어떤가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향기도 더 좋고요. 네. 훨씬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도 작년에 오셨었어요?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년 그 식구끼리 네. 특히 며느라이가 네. 날짜를 전부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 그 등록돼 있던 우리 저 탑들 이 작년보다 규모나 모든 게 좀 웅장하게 커졌고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익산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온 분들의 그 대화도 종종 귀에 잘 들리고 보는 것도 좀 흐뭇해지고 좋습니다. 문화유적 조형물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작품 특별 전시관. 다양한 신품종의 국화와 150여 점의 국화 분재 작품을 선보입니다.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국화꽃의 유혹은 무뚝뚝한 남자도 미소 짓게 만드는데요. 향기에 취하고 가을에 취하는 추남시대. 정말 국화가 아주 수천만 송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덕분에 오늘 국화축제 구경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기져요. 그렇죠. 네. 여기를 다 돌아보고 구경하시다 보면 많이 허기지실 거예요. 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요. 그럼 네. 맛있는 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게장, 홍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죠. 네. 한꺼번에 다 먹어 드시면 어떻겠어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네 있죠.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네. 보너스로 막걸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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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서 자 그럼 맛있는 집 찾아서 빨리 갑시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배 채우기 좋은 날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 더?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구나. 예, 다 왔어요. 여기가 그 삼합하고 그렇죠. 꽃게장하고 막걸리까지 한꺼번에 그렇죠, 맛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집이에요. 집이에요? 네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자 여기가 그 삼합과 꽃게장과 막걸리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 집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 좀 그 삼합과 꽃게장과 막걸리 한꺼번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요, 해드려야죠. 삼합과 간장게장의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지 올해로 18년째. 음식 맛은 기본에 충실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주인 아주머니의 철칙입니다. 메뉴는 오직 삼합과 간장게장 단 2가지. 손님이 아닌 내 가족 앞에 차려내는 집밥처럼 소박하지만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삼합은 많이 봤는데 네. 이 꽃게하고의 어떤 결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네. 밥은 게딱지에다 살살 비벼놓고요. 네. 지금 홍어 그다음에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네. 김치에 냉이를 넣어가지고 같이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을 느끼실 거예요. 김치를 깔고. 잘 익은 묵은 김치에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를 올리고 냉이까지 올려서 바로 입으로 직행. 이게 알싸말싸 쏘는데 냉이가 네. 그래도 돼 그래서 계속 쏘면서 쫙쫙 넘어가는데 지금. 그래요? 응. 그거만 말고 응. 게장도 한번 맛보세요. 그냥 알이 꽉 찬. 게장 맛은 제대로 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제 별명이 응. 한게장입니다. 한게장. 한게장. 응. 야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주문 요청이 쇄도한다는 간장게장은 비벼 먹고 빨아 먹고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은 최고입니다. 게장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먹는 듯하게 그냥 쑥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좀 이런 맛이 나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별명 한게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데는 비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사장님, 내가 게장 맛은 정말 제대로 알거든요. 근데 이 게장 맛의 비결은 뭔가요, 도대체? 봄에 5월달에 나오는 봄꽃게를 선호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꽃게가 구수하고 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고 꽃게가 알이 차고 또 봄꽃게가 원래 알아줘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꽃게가 봄 꽃게군요. 네, 대부분 보면 그 물을 많이 타는 간장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집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간장. 그런데 이렇게 안 짜고 맛있어요? 네, 물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소신과 정성으로 빚어낸 맛은 또 있는데요. 전남 신안에서 자생하는 인동초를 따서 담근 인동초 막걸리입니다. 일단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술에 술술 넘어가 일단. 시간이 술시잖아요 또. 기분이 화해지는. 아마 네. 올 겨울에는 감기 걱정 없이 네. 거뜬히 보내실 거예요. 나 감기 있다고? 이거요? 그렇죠. 쌉싸래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동초 막걸리. 한 번 맛본 사람은 꼭 다시 찾는다고 하네요. 아우 좋다. 아니, 사장님, 어디 가셨어? 이분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지. 선생님. 나를 혼자 두고 어디 가 계신 거야 진짜. 해설사 찾아 산만리. 숲을 헤맨 지 10여 분.
어디선가 무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해설해 주시기로 해놓고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혼자 가을을 느끼고 있길래 네. 제가 이 좋은 경치에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할 필요가 없어서 운동하러 나왔죠. 아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아, 이게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예. 연세 드신 스님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연환권이라는 그 무술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꼭 보여드려야 되나? 아 그럼요, 봐야죠. 그래 저도 한번 따라하죠.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앞서는 의욕과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어디로 갔어요? 뒷발 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어때요? 해보니까? 아 일단요, 네. 이 대나무 숲의 전기를 받으면서 호흡을 하니까 네. 정신이 맑아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숨이 벅차오르는 게 네. 좀 기분이 뜨는 기분. 좀 술을 많이 먹으면 표가 났군요. 이 드넓은 이 대나무 숲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요? 익산의 대나무 숲은요. 네. 생금밭이라고 불러요. 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 조선 그 3대 시장의 하나인 강경시장을 이 대나무로 그 장악을 했거든요. 네.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고 북방 한계선에 있는 자생림이에요. 익산 지역 네. 위쪽으로 있는 이 왕대숲은 없습니다. 자생림으로. 자생님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여기서 많이 찍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최종병기, 활. 활. 그 영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노. 추노.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구룡 대나무숲. 다른 대나무숲과 달리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과거 익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득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사계절 푸르른 품격을 유지하며 바람에 사각대는 댄잎 소리. 숲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이곳이 네. 어떤 문화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있는 곳인가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 왕대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왕대숲은 네. 익산 지역이 북방 한계선이에요. 익산 지역이. 예, 그래서 익산으로 올라가면 대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구룡 대나무 밭이잖아요. 구룡? 예. 구룡 어떤 뜻인가요? 구룡, 어머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9마리용.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 지금 지명이 네. 여기 9구자 용룡자를 쓰는데 네. 이거는 1914년 일제가 지명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고요. 원래는 거북구의 용룡이에요. 거북구. 예. 그럼 용이 거북처럼 생겼네? 용하고 거북이하고 같이 써요. 용하고 거북이 같이.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북현무자리. 이 왕궁리 유적지의 정 북쪽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아마 그런 그 민소각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자란 구룡숲 대나무. 댄잎 밟는 소리에 맞춰 좋은 이와 함께 걷는다면 더없이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되겠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좋아져서 제 아무리 고운 빛깔을 만들어낸다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색을 따라갈 순 없습니다. 선생님, 이 신곡사 올라가는 길이 네. 정말 운치가 있네요. 그렇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가 물 사물을 볼 때 100%확 보는 것보다 잠깐 가려진 게 그 미학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네. 이 단풍들 보세요. 정말 가을의 정취를 그야말로 딱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날씨 같아요.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까? 네. 어쩐지요. 이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으니까 네. 힘도 별로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치가 좋으면 네.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냥 동화돼서 경치에 휩싸여서 가는 거죠.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미륵산 길슬게 자리하고 있는 심곡사입니다. 문명 저편의 풍경처럼 고즈넉히 자리 잡은 심곡사 대웅전. 이곳에는 목조 삼존불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까요? 참회의 종 앞에 잠시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경내에 있는 석조 미륵불 입상은 남북 통일과 영원한 화합을 기원한다고 하네요. 이 앞에 보이는 게 대웅전. 대웅전. 네. 그 저 옆에 있는 거는 저 삼성가. 삼성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석가모니불이 와 계시는 곳, 주불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예. 그다음에 협시불은 이제 보살로 돼 있을 때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이 심곡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라시대 때에 무염대사에 의해서 창건된 걸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기록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순조 때, 순조 때. 예, 순조 때 창건한 사찰인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창건했을 때는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100여 년 전에 지금 200m쯤 장소가 옮겨진 이제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진 그런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작으면서도 아담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저 뒤쪽에 탑이 하나 있죠. 네. 이 탑은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네. 평범하지 않은 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사롭지가 않나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 탑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네. 탑 해체를 했어요. 네. 이제 물 때문에 음. 물이 이제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뭐든지 문제가 있어서 탑을 해체를 했는데 네. 우리 왕궁리 유적에서도 왕궁리 5층 탑에서도 이 두 군데에서 사리장음 일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탑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서 네. 그 사리가 나왔나요? 네네네. 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부분 네네. 조금 오셔서 보시면은 네. 요 부분에서 네. 사리공이 요 부분에서 안쪽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진 사리공이 있어요. 네네. 그 사리공에서 백자 항아리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맨 아래 이 지대석에서는 바로 이제 불감. 네. 부처님이 계시는 집 같은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이 불감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탑에 법식들을 달고 이 탑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심곡사 7층 석탑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전환기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늦가을 정취에 취해 경건한 마음으로 작은 바람들을 소원해 보는데요. 역사의 발자취가 담긴 심곡사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경치 좋고 네. 바람 좋고 아. 그래서 이곳에 오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뭐가요? 뭐가 생각날까요? 바로 소리 한 자락.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네. 아니 특별히 이곳에 오면 소리 한 자락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있죠. 오. 바로 우리 예. 조선시대 때 5대 명창이신 네. 떡목을 가진 정정열 선생님께서 네. 익산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득음을 하셨잖아요. 아 여기서 득음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열. 그 선생님께서. 네네. 그래서 소리가. 그렇죠. 그분 생각하는 의미로서 이제 소리가 한 자락 딱 생각나는데 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할제 잘한다. 제주어선 빌려 타고 배나음을 당도하니 딱 이렇게 한 가락 뽑는 거예요. 예의. 당도하니. 어디에 당도했어요? 예. 지금 어디에 당도했죠? 모르죠? 모르죠. 여기에 또 명물이 하나 있잖아요. 명물이 뭔가요?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어, 우리가 여기. 당도한 곳. 예. 무인찻집이에요. 무인찻집?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당도해서 갑니다. 지금 무인찻집으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뜻의 사찰 구달라. 편안하게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중 한 구절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가게 안에는 20여 가지의 차 종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오래 앉아있다고 타박할 사람도 없는 조용한 산속의 아지트입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누구라도 들러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무인 찻집. 정말 심곡사 여정의 백미랄 수 있죠. 패널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은 대추차 한잔. 향만 맡아도요 정말로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누구나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오늘도 차 한 잔에 수다를 즐기는 나그네들이 쉬어가겠죠. 이 성당이 언제 지어진 거죠, 이게? 이게 1906년에 시작해서 1907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100년? 그렇죠. 100년이 넘죠. 우리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 전동성당, 전동성당, 이제 수류성당, 네, 보성성당,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이 나바위성당. 올해로 세워진 역사만 170년. 산 아래 너른 바위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나바위 성당. 조용한 동네 한켠에 자리 잡은 나바위 성당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쉬지 않고 미사를 드렸다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네, 이곳은 나바위성당. 이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곳은 우리 잘 아는 김대건 신부께서 네.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최초로 이곳에 착륙하신 발을 내디뎠던 곳이에요. 중국의 서품을 받았다 그러면 라파엘호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라파엘호가 이제 제주도에서 난파됐다가 수리를 해서 서울로 가는 과정에 물길이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네, 그래서 요곳에 이제 그 라파엘호가 요곳에 착륙을 하면서 최초로 발을 내디뎠던 곳인데 푸아넬 신부님이라고 그래서 명동 성당을 설계를 하신 분. 그분이요. 네, 그분이 설계를 하시고 네. 중국인 기술자를 대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도 담고 응? 그런 정서 담은 한옥하고 그다음에 그 서양식의 모습하고 이게 절충식으로 지어졌는데 1917년에 네. 여기를 이제 전체 지금의 모습으로 고쳐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요 문양들 네. 이렇게 보면은 보가 그 우미랑이라고 그래서 속꼬리 형태의 그 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이런 게 바로 여기가 옛날에 한옥 건물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네요. 표가 나죠. 그러니까 원래 한옥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절충식으로 됐지만 이 부분이 툇마루 공간이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밖에 툇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거죠. 종교라는 게 훅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대서 안 가자니 그렇고 했을 때는 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1907년에 완공된 나바위 성당은 프랑스인이 설계를 하고 지붕엔 한국의 기와를 올리고 중국인들이 벽돌을 구워서 쌓은 한중 프랑스의 아름다운 합작품으로 익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명물입니다. 그중 팔각창은 중국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네요. 미사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운 좋게 성당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서양의 화려한 색감과 단아하면서도 멋스러운 한국 전통 기법이 들어간 한지로 만든 창문. 고색 청연한 제대와 촛대, 예수상은 최초 김대건 신부가 이곳에 넘어올 때 중국 남경에서 제작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성당 오른쪽에 마련된 김대건 신부의 사진은 나바위 성당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가운데가 쭉 나눠져 있죠.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있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네. 남녀가 같이 앉을 수 없다 해서 여기다 휘장을 둘러가지고 네. 남자석과 여자석을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예. 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장치를 그렇죠. 했나요? 천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앉았을 때 눈높이가 다 가려져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안 보이죠. 섰을 때는 섰을 때도 위까지 치니까 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위까지 이렇게 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섰을 때도 눈높이가 안 보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분리했던 그런 기둥들입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네네. 오. 과거 한국의 유교 문화 풍속을 따르기 위해 칸막이를 세우고 남녀 신도의 미사 시간도 달리했던 나바위 성당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신도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나바위 성당.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쉼터였습니다. 성당 뒤쪽으로는 야외 미사를 볼 수 있는 제대와 화산 정상까지 십자가의 길이 이어져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그 시기. 해석을 못하는 그 시기. 산책길을 따라 화산 정상에 오르면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비와 망금정이 있는데요. 사방의 시원스러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금강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죠. 지금 바라보시는 네네. 저쪽 있죠? 네. 저쪽이 강경이에요.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팔계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지금 보시는 이 들이 전에는 다 바다였다고 생각하세요. 야. 그리고 여기가 작은 섬이 하나 떠 있으니 햇빛을 이렇게 석양에 불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화산이라는 지명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브라트로 변한 거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쌀 수탈을 위해서 직강들을 다 저렇게 직강화 운동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농경지가 확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천주교 성지만 여기 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천주교 성지 말고 네. 또 숨어있는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예. 옛날에는 천주교가 우리에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나라는 불교였잖아요. 예. 마의 삼존불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의 삼존불이요? 예, 마예불이라는 거는 벽에 새긴 부처를 얘기를 하는데요. 나가서 일하는 모든 어민들의 무사 안녕과 만선. 만선을 기원했던 것이죠. 이곳에 와서. 이분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든든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즘 종교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익산 지역 화산에 와서 보면은 종교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와 불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느낄 수 있어요. 순례길 탐방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찾은 곳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건강을 챙겨준다는 약선 요리 전문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민들레 다듬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음식에도 쓰이고 이 가을에 나는 것은 이제 물 끓이는 용도나 이제 말려갖고 이제 만들어 쓰는 한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쓰게 하는 거고 이제 가을에 나오는 이것은 한약명으로 포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들레 뿌리를. 이제 추운 겨울에 모든 게 양에 있는 게 음으로 내려오는 시기거든요. 땅의 기운으로. 그래서 이 뿌리 쪽을 써요. 그래서 한약재로 이걸 염증 치료한 데 쓰이기도 해요. 위장이나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민들레가? 네. 그럼 이거 물도 끓여 먹고 물도 끓여 먹고 이제 말려서 이때 나물도 쓰기도 해요. 나물로? 예.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두 종류를 써요. 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때 쓴맛이 엄청 뛰어나다 보니까 염증 치료가 더 되거든요. 그때는 나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샐러드나 이제 나물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효소 용도로 많이 써요. 그럼 세 분은 맨날 이런 약선 요리요. 요리 이런 거 드시면 잔병이 거의 없으시겠는데요? 네. 알턴 병도 치유가 되죠. 아 진짜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절대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예. 자연에서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어쩐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셔요. 감사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위가 안 좋으면은 예. 이제 위장이 다스리는 장구는 예. 단맛이고요. 예. 단맛인데 단맛은
노란색이에요. 예. 참외도 차가운 성질이긴 한데 단맛이에요. 그리고 이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 이 민들레는 양배추 있죠. 네, 맞다. 양배추. 네. 그런 걸 먹어도 위장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요. 아니, 그럼 저 염증 치료에 이 민들레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역류성 식도염 있으면 그 염증이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 민들레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것도 있죠. 그러면 하여튼 저기 담궈놓은 거 좀 보러 갈까요? 그러죠. 예. 우와! 이게 담궈놓은 그, 발효 효소예요. 이게 몇 종류가 됩니까, 이게? 한 100여 종류 될 거예요. 100여 종류요? 요리 연구가 유일혜 씨는 공기 좋고 자연의 정취가 물씬 나는 곳에서 요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닌 끝에 이곳 낭산면에 둥지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제철에 나오는 자연 재료들을 발효 숙성시킨 항아리들, 그녀의 보물창고입니다. 이거 한번 맛볼 수 있나요? 그러죠. 야, 이거 진짜 맛보고 싶다, 이거. 맛을 보려면 요, 예. 요 무기가 있어야 돼. 아, 무기가. 2010년 12월 22일이네. 이거 5년 된 건데요? 오, 야. 정말. 이게 풍미가 아주 뛰어나요. 이야. 사계절을 5번이나 반복하는 동안 항아리 속에서 진하게 우러난 기다림의 결정체, 발효 효소. 향 한번 맡아. 향이요? 어떠세요? 일단 그 톡 쏘는 그 술 냄새가 나는데 네. 일단 좋다고 하니까 막 먹고 싶어요, 제가. 이 향만 맡아도 네. 10년 전에 마셨던 술이 깨요. 아유, 알마가 올라온다고요, 지금. 이거 제가 막 옵니다. 이거 막 힘이 넘쳐가지고 이거 제가 막 여기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예. 항아리는 못 들고 가시니까. 항아리 못 들고 갑니까? 제가 맛을 한번,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4년, 횟수로 5년 된. 횟수로 5년 된 이게, 거예요. 이게 칡인데, 이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일단 힘이 막 밑에서 쫙 올랐는데, 약간 그, 단맛도 있어요, 지금. 그러죠. 약간 약간 달짝지근한 엿 같은 그런. 원래 이렇게 칡이 단맛과 쓴맛을 갖고 있는데요. 위장 기능도 같이 진정을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네. 어우, 밑에서 쫙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뭘 넣고 효소를 시킨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네. 이제 원래 칡 자체가 물이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엿기름을 끓여요. 끓여서 칡 자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 원료 설탕이 먹이 사슬이 돼주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설탕물을 끓여서 붓는 건데요. 거기다 이제 엿기를 먼저 끓인 다음에 그 물에 설탕을 희석을 해서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구나.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네. 어때요, 맛이? 맛 자체가요. 네. 칡의 그 쌉싸름한 맛하고 음. 우리가 칡을 오래 씹다 보면은 단맛이 뒤에 입안에 향기가 돌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우리가 술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뭐 비싼 술 보면 뭐 17년 산, 30년 산 연수가 오래될수록 비싸잖아요. 그러죠. 요것도 오래될수록 효과가 더 있고 비싸고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효소 같은 게 살아있는 종균 자체가 기간이 이게 살아있는 종균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 상태가 네, 가장 좋은 상태군요. 그러죠. 이 효소를 써서 만든 그 약선 음료 정말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네. 네. 들어가 보시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죠.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큼 달달한 효소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주방.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유일혜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누군가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종갓집 며느리였던 친정 어머니 덕분에 요리가 저절로 취미가 됐고 이제는 운명이 됐습니다. 요리 직전에 효소를 맛을 낸다는 이곳 음식들은 자연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 둘씩 정성으로 차려지는 건강밥상. 이 음식은 또 뭐예요? 네? 이건 해물 잡채예요. 와, 이게
해물 잡채. 네. 여기 보니까 뭐 오징어, 새우 이런 거 막 들어가 있네요. 예, 홍합이랑 들어있는데 네. 이제 이게 해독을 하고 독소를 빼내는 기능을 하고 폐와 기관지도 강화시키는 잡채입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예. 네, 그럼 왜냐면- 제가 먹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궁중 음식 같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일단 요 음식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요건 밀쌈인데요. 네. 저희 집 음식이 오행상으로 음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를 다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네. 흰색은 폐를 가리키고 야는 이제 간을 가리키고 이 노란색은 위장을 다스리고요. 야는 심장을 다스리고 담을 다스리고 소장이나 대장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 밀쌈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색 고구마에다가 비트를 넣어서 밀쌈 반죽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효소는 염증을 가라앉힌 효소에다가 심장과 심혈관을 가라앉히는 효소인데요. 이 밀쌈을 갖다가 놓고요. 폐를 다스리는 거, 네. 간을 다스리는 거, 네. 위장을 다스리는 거, 네. 심장을 다스리고, 네. 그다음에 담을 다스리고, 소장과 대장을 다스리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효소를 듬뿍 넣어야만이 제맛이 나와요. 드셔보세요. 전혀 먹어봐도 될까요? 이거?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좋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속 안에 염증이 많아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이거 맛이. 어떤가요? 상큼하죠? 네. 와. 금방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 안 드세요? 오. 진짜로요. 그 우리가 왜 월남쌈 먹잖아요. 네. 그거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산뜻해요. 이 효소가 원래 상큼한 맛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건 이제 그렇게 먹는 거고. 각각의 재료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와 효소의 궁합은 또 다른 맛을 연출해내는데요. 5가지 맛이 어떤 맛이요? 맵고, 맵고, 짜고, 짜고, 달고, 달고, 시고, 쩔쩔하고. 떴고. 볼 때는 그냥 단호박 맛만 날 것 같은데 먹으니까 5가지 맛이 나요. 왜냐면 식품이 네. 각자가 갖고 있는 맛이 다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정말 특이한데요, 이거. 해물 잡채. 처음 먹어봅니다, 해물 잡채. 중독성 있네. 잠깐만, 한 번 더 먹을게. 아우, 중독성 있어. 야, 이게 맛도 그냥 잡채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러죠. 일단 이 모든 음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MSG. 그렇죠. 먹고 나면 너무 강해요. 그러죠. 전혀 그런 거 없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아까 그 MSG 그 많이 들어간 거는 먹고 나면 턱 떨어먹어도 이상하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담백하고 개운해요. 깔끔하죠. 깔끔하지. 그러니까 이건 중독성 있는 거야, 잡채를. 이것만 자꾸만 손이 가는 거.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건강 밥상. 건강한 효소 향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이 느낌이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늘 그냥 이런 음식 못 먹다가 너무 좋은 게 들어가니까 일단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 가장 안정된 밥상은 어머니 밥상이죠. 네. 어머니 밥상이 발효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효 음식 전문점입니다. 네, 정말 속이 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거닐다 오가는 사람과 눈인사만 주고받아도 발걸음에 정겨움이 묻어나고 사람 냄새 풍기며 마실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선생님 일단요. 네. 집은 좀 이렇게 마당이 넓어야 그렇죠. 그죠? 예. 네. 사람은 흙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데 오면 또 괜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예, 아유. 마님. (1900년대) 만석군으로 이름을 날린 함나마을 삼부잣집. 아짜형 난간과 문살은 덕수궁 서거당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본식 팔자형 입구.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가 100평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선생님 여기 그 삼부잣집이 네네.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네. 1920년대에 남도 지방의 전통 가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1920년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전체 만석군들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약 60명 정도 있었다. 60명. 예. 예. 그 중에 3명이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호령을 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삼부잣집 중에 하나였던 김한균 가옥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금강산에서 왔고 오. 집을 지었던 도편수가 바로 그 궁궐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가서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네. 그 서양식 화장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오. 그 뭐 유럽 성당에 가서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의 그 창문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구조와 함께 그 서양식 구조, 약간의 절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요즘 막 한옥 개조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하기야 뭐 이 삼부잣집 중에 여기가 이제 한 곳인 네, 조혜영 예, 가옥입니다. 조혜영 가옥인데 네. 이 크기만 봐도 지금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대문이 바로 네. 12대문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네. 언제 누가 와서 들렸다 가도 전혀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그런 이 주인의 그 넉넉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판소리 를 네. 잘하시는 이제 임방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곳에 오셔갖고 겨울에 한 철씩 묵어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소리 부르기 전에 불렀던 단가의 호남가 보면은 네. 인심은 하멸인디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삼부자 마을들의 인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아주 후했군요. 그렇죠. 그 옛날 전라도에서 한양을 가려거든 삼부잣집을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만석군들의 후한 인심과 부자의 기운을 얻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그 꽃담이 있고 그렇죠. 여기 또 별채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저쪽 어마어마합니다. 뒤쪽으로 별채가 있죠. 꽃담을 잘 살펴보시면 네. 사군자, 자 국화, 소나무, 그다음에 저쪽에 대나무가 보이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매화가 보이죠. 연꽃 네. 옆에. 그다음에 십장생으로서 지금 사슴도 있고요. 네. 거북이도 있고. 이 꽃담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네. 그때 당시에 이 집이 얼마나 부를 누렸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그다음에 선비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부럽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정말 꽃담. 부럽습니다. 이 꽃담이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궁궐에 가서도 그렇죠. 꽃담 있죠. 거의 그 문양이 비슷해요.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얼만큼 부를 축적하고 얼만큼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부의 상징인 그렇죠. 꽃담. 야. 쌓는 재미, 베푸는 재미. 만석군의 인심을 배우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여기는 지금 네. 성당 포구마을인데요. 네네네. 조선시대 때의 성당 창, 즉 조세미를 싣고 서울로 가는 그 조창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 옆에 보니까 네. 야, 은행나무가 네.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은 몇 명이 팔을 이렇게 쭉 벌려야 될지 몇 명이? 어마어마하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은행나무에 이야기가 많아요. 실은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때 조창이 있던 곳이에요. 성당창이라는. 네. 그래서 운봉, 진안, 금산, 진산 등 8개 지역에서 이쪽으로 조세미가 전부 다 오면은 네. 이 조세미를 싣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조세미를 싣고 항해하는 동안에. 무사안녕. 그렇죠. 바로 그 무사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사 안녕을 네. 빌었던 바로 그런 은행나무입니다. 야. 조선 중종 7년에 성당창에 설치된 은행나무는 성당 포구 당산나무로 마을의 수호신이자 주민들의 안식처인데요. 높이 약 18m,
둘레 약 7m. 당산제가 행해졌다는 기록을 통해 수령은 700~8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을해 조행록이라고서 1875년에 이쪽에 이제 부임해온 조희백이라는 형감이 있어요. 네. 그분이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그 조은선의 기록 있죠. 항해일지 지금으로 네네. 말하면 네. 그거를 썼던 게 바로 이곳이에요. 금강 하구에 자리한 성당포구 마을로 들어서는 길. 양 옆으로 늘어선 바람개비가 먼저 반겨줍니다. 쌩쌩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그 옛날 색종이와 수수깡으로 만들던 바람개비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지개 마을에 와 있어요. 무지개 마을이요? 네네. 왜? 이 옆에 보세요, 바람개비가. 아, 이것 때문에? 네. 야, 지금 여기가 총 이게 바람개비가 약 그 2km 정도. 이 바람개비 이 길이가 2km예요? 네, 바람개비 조성한 게 2km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지개 하면 행운? 행운. 네. 그렇죠. 바로 어떤 거 소원 성취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내 소원이 들어준다든지 내 꿈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무지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네. 바로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무지개 길. 무지개 바람개비가 많은 사람들을 반기고 있죠. 바람개비의 길이가 약 2km.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걸을래요. 왜냐하면 네. 행운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행운을 위하여! 예. 그런데 잠깐. 왜요? 왜? 바람개비의 행운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네네. 주변을 보시면 네. 물과 함께 네. 억새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네. 안 그래도 제가 쭉 오면서 네. 봤습니다. 이 정관인 이 억새 그리고 이 행운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길 그렇죠. 바람개비와 함께 네. 야, 이 키로를 한번 걷겠습니다. 네. 강바람에 바람개비가 억세게 돌아갈 때 금강변에서는 금빛 억새들이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억새단지. 와, 선생님. 네. 정말 장관인데요. 네네. 이게 넓이가 얼마큼 되나요? 넓이가 약 40만 평 이상이 되죠. 근데 선생님 원래 네. 갈대하고 억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저희들이 보면은 싹 구분이 되는데 네. 일반인들은 많이 그러니까요. 혼동을 하고 있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을 보시면 네. 아래쪽에 털이개 모양으로 털이개 모양. 예, 꽃이 핀 게 갈대, 갈대, 위쪽에 고개를 숙여가면서 피니까 억새. 억새. 예. 아, 그래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구분이 딱 이제 가네요. 지난 2012년에 조성된 억새는 익산의 새로운 가을 볼거리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흔들거리는 억새를 보고 있노라니 저절로 흥이 납니다. 와, 선생님. 네네.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억새잖아요. 네. 아니, 억새가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이 억새는 네. 대량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키가 한 2m 정도 돼요. 일반 억새들은. 원래 일반 억새는 2m.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건 보면 그 배인 4m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금강변에 억새 밭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네.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억새보다 키 큰 억새가 더 효율적이겠죠. 아, 그래서 이게 계량 억새거든요. 그렇죠. 요 안쪽으로 숨으면 도저히 못 찾겠죠. 저희 한번 숨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근데 이렇게 숨을 때는 그냥 숨는 게 아니라 네. 닭을 한 마리 풀어놓고 닭을 한 마리 풀어놓고 그렇죠. 닭소리를 할 때. 닭소리 할 때. 그러면 네. 닭이 저기 한 마리 있다고 치고. 네. 자, 가시죠. 오직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키다리 억새의 추억 만들기.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억새는 단지 바람에 흔들릴 뿐 눕지도 꺾이지도 않습니다. 익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금강변 억새밭. 찾아오는 사람마다 억새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익산 여산. 아, 익산 여산. 네. 와 보니까 이 억새 어떤 것 같아요? 야, 여하튼 안 와본 사람은 네. 이 좋은 기분을 몰라. 와서 보야요. 눈으로. 봐야 해요? 그럼. 아, 그렇구나. 바람도 소리도 구수한 억새의 향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익산의 가을을 즐겼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 제가 이 갈대밭에 와보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장관이고요. 네. 46만 평이나 돼서 그런지 네. 아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뭐 그렇죠.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네. 넓은 억새밭은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익산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 음식으로 표현하면 왜 구절판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본 듯한 네. 그거를 한꺼번에 사서 먹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그 심곡사하고 네. 나바이 성당 네,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좀 제 마음을 뭔가 다 비우고 채우고 네. 뭐 정화되고 이런 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혹시 모두 머리가 복잡하거나 네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네네. 아니면 새로운 뭔가 길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익산을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마음으로 편안히 쉬어갈 곳. 그게 바로 익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잊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우리 익산을 꼭 찾아주실 것을 기약하면서 네. 자, 다음 여행지로 한번 네. 떠나실까요? 네, 가시죠. 향긋한 국화향기에 이끌려 시작된 천년고도 익산 여행. 아름다운 수채화 풍경을 따라 걷듯 눈 돌리는 곳곳마다 진한 가을 풍경이 묻어나는 여행. 자연의 순리대로 비우고 채움을 반복하며 가을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익산. 행복한 무지갯빛 바람개비처럼 돌고 돌아 또다시 떠나고 싶은 여정이었습니다.